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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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드햇에서 파이낸스와 공공 분야의 프리세일즈를 하고 있는 천상진 이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미 많이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던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틀리지 않으셨고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제로 이 파트를 제가 하게 된 건 우리가 앞으로 해가야 되는 일들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몸 바쳐서 몸으로 막아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주제를 제가 이걸 선택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브옵스, 컨테이너, 마이크로 서비스 쪽 분야를 담당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기존에 많이 알고 계시는 플랫폼 쪽, 오픈스택, 오픈시프트가 아닌 오픈스택을 주로 하고, 전 직장은 IBM을 다녔고 전 직장은 JTBC에 잠깐 다녔었고요. 그 전 직장은 EMC라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야가 전공인지는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고요. 하지만 IT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걸 전략적 비즈니스로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처럼 아예 솔루션 베이스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아니면 밑바닥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 분야로 좀 설명을 잡아봤습니다. 원래 주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비즈니스 측면으로 부딪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 요소들일 겁니다. 많이들 부딪히고 있는 내용들이고, 해야만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당장 다음 주에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당장 현업이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비즈니스 측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그러면 IT 측면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요구 조건들을 어떻게 해법으로 풀어 나갈 것인가를 두 개의 장표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내용은 그 핵심에 있는 솔루션은 인프라스트럭처에 최근 가장 많이 기대되고 있는 컨테이너,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그 컨테이너들을 아주 자유롭게 살리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옮기기도 하고 비즈니스에 엮기도 하는 쿠버네티스가 이 오늘 세션의 제일 핵심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고요. 트랜스폼, 보통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말을 한 1,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썼고요. 굉장히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들 많이 얘기하고 있고 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내용 중에 제일 핵심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마케팅을 통해서 제품을, 새로운 솔루션을 차세대를 해야 될 때 새로운 주 안건으로 가져가는 키워드로 썼던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다시 돌아와 보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는 건데 무엇을 바꾸냐는 거죠. 전략적으로는 이 제 차트에서 제가 설명하는 바는 제일 먼저 바꿔야 될 건 조직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개인적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저도 결국에는 스트럭처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제일 중요한 스트럭처는 조직입니다. 오거나이제이션. 결국 트랜스폼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 대상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자리를 옮기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요. 조직을 꾸려나가는 생각이 바뀌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트랜스포메이션이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측면이에요. 결국에 사물이 하나 있더라도 그 사물을 보고 이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할 것이냐, 아니야, 저건 내 게 아니잖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잖아 하고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그게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사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이 바꾸는 것도 있지만 모양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다시 IT로 돌아와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모양이 바뀌는 게 뭐냐는 거죠.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업무를 우리에게 비즈니스 성공을 가져오게 하고 우리 회사가 프로핏을 남기고 내가 그것으로 샐러리를 받는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어플리케이션?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를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스트럭처가 바뀌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골, 타겟, 비즈니스 프로핏을 가져가고 인프라를 자동화해야 되고 인프라를 바꿔야 되고 늦지 않게. 그래서 결국엔 비즈니스 혁명은 탑다운 형식으로 조직을 바꾸고 조직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고 개발 이론을 바꾸고, 그러면 그 하단에서는 바텀업은 우리의 인프라를 자동화하고 사람이 관여해서 장애 일으킬 소지를 없애고, 우리가 예전에는 커다란 서버에 커다란 업무를 넣었지만 지금은 매우 작지만 고성능 서버에 작지만 여러 개의 서비스를 올리는 새로운 컨테이너를 가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엔 하단에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단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에 의해서 내려오는 두 개의 접점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것을 그렇게 해서 얻는 효과는 뒤에 얘기하지만 결국 시장이에요. 시장이고 고객이에요.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마켓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와 인프라와 자동화와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레드햇이 몇 가지 툴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이 장표의 핵심입니다. 5가지가 있고요. 제가 5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려고 내용을 가지고 왔고, 사실 내용은 비즈니스 측면적인 얘기 많습니다. 첫 번째로 디스커버리 세션은, 디스커버리 워크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현업이나 우리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페인 포인트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히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런 자리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얘기해봐야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레드햇이 그런 자리를 한번 브레인스토밍 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문제점이 정말로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걸 오전에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도 되고 좋은 얘기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비밀이 보장돼야 되겠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저희가 이 비슷한 세션을 해보면 항상 고개를 이렇게 흔드시는데요. 그래도 그 30분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토하면서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우리 현업이 얘기하는 그 요건을 못 만족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그들한테 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미리 준비된 그 페인 포인트를 어느 너머 완화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그리고 레드햇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에 그 얘기를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 세션, 이 워크샵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를 얘기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이제 오픈 스택이 아니죠. 오픈 소스에 레드햇이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에 이 워크숍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들이 워크숍을 한 고객들은 이 다음에 있는 모델도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인게이지먼트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얘기해봤던 것들을 전 분야로 넓히는 거예요. 우리 인프라 전 분야.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인프라가 아니에요. 인프라가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KPI.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냐. 나의 퍼포먼스는 뭘로 정의되어 있냐.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여정으로 차세대 혹은 앞으로 당면에 있는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인프라, 여러 사람들이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유스 케이스로 레드햇이, 레드햇 코리아, 레드햇 글로벌이
그런 정보들을 유즈 케이스를 가지고 비슷한 유형을 가진 업체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 타겟은 뭘로 잡고 있고 어느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다시 그러면 이제 인프라로 넘어왔어요. 그건 이제 비즈니스와 KPI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제한점을 얘기했고요. 지금 오픈시프트 내비게이트 인게이지먼트는 핵심은 우리가 조금 전에 요 앞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크로 서비스를 할 거냐, 우리의 워크로드는 정말 이렇게 쓰고 있는 물리 서버에 써도 되는 건가, 유닉스에서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 메인프레임의 사이드의 애플리케이션 개발만으로 만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쫙 훑어내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클라우드, 컨테이너,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 오토메이션 얘기를 듣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당면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업무가 과연 유닉스 시스템에 돌아가는 게 문제가 있는 거냐는 거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유닉스 비용이 너무 싸. 코스트가. 유지보수 비용이 한 달에 10,000원이야. 그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장표, 오픈시프트 내비게이트 인게이지먼트는 우리의 업무가 정말로 클라우드로 가야 되냐, 우리의 워크로드가 현재 상황에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럼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가장 좋은 효과는 클라우드 오픈시프트 컨테이너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상황입니다. 그건 저희한테 좋거든요. 레딧한테. 여기 있는 오픈소스의 가장 최근에 물결을 타서 같이 가시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업무를 갈 수 있냐? 그건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고 가서도 안 되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의했어요. 갈 수 있는 것, 갈 수 없는 것들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정의를 했는데 마지막에 실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실제로 패스파인더 툴은 저희가 이제 웹베이스 툴인데 이 업무를 정말 최신 오픈소스 기술의 컨테이너로 갈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어플라이언스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유닉스를 그냥 쓰셔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카탈로그 형태로 정의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누구의 도움으로? 레디에스 도움으로. 우리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들한테 돈을 주고 그들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의 기술을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업무를, 우리 현업이 고민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현업이 요청한 사항을 나의 인프라스트럭처 자원으로 우리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우리의 안정적인 샐러리를 지켜야 되거든요. 아닙니까? 리호스팅, 리애플리케이션, 리플랫포밍 다 누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는 무엇이고, AWS는 무엇이고, 구글 클라우드는 무엇이고, 오픈스택은 또 무엇이고, 레딧 오픈스택은 또 무엇이고, 오픈시프트 컨테이너는 뭐고, 도커는 뭐고, 쿠버네티스는 뭐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클라우드를, 우리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우리의 가상화를, 우리의 물리 서버를, 우리의 어플라이언스 서버를, 우리의 익스체인지 서버를, 우리의 제버 서버를, 우리의 콜 서버 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우리한테만 있을까요? IT 어드민한테만? 조금 전에 얘기한 전부 IT 어드민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레딧은 랩이라고 하는, 랩 원래 이름은 오픈 이노베이션 랩인데요. 이제 지금은 랩이라는 이름을 설명하고 있고요. 이 랩은 아까 부스에 오셔서 저한테 설명 들으신 분도 한 2분 계신데, 랩스의 핵심은 우리 개발자의 핸즈온 세션이에요. 핸즈온. 우리 핸즈온은 많이 하거든요. IT 어드민들은 직접 아마존에 들어가서 서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오렌지 HRM을 구축해 보기도 하고, 애저의 AD 서버를 구축해 보기도 하고, 컨테이너에 연동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랩스는 그런 개발자들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상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레딧 인원들을 고객사의 오피스 혹은 고객사가 정해준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개발 환경을 만들어요. 이 환경이라는 거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포스트잇 이렇게 붙이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정해서 어떤 걸 이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분석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를 우리 레드햇 디벨로퍼 및 뭐 가이드들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우리 개발자들과 함께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같이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무엇으로 바꾸죠? 왜 바꾸죠? 뭘까요? 컨테이너로 바꾸시죠. 컨테이너로 바꿔야 되는 이유는 컨테이너가 개발자들이 사용하기 편하기도 하고 실제로는 아키텍처 그림들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바꾸기 시작하면 다시 바꾸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바꾸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굉장히 무거워지지 않아요. 시스템들이 분리하고 컨테이너 베이스를 쪼갠 다음에 그 쪼갠 업무들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서비스 업무를 두 개로 바꾼 다음에 한쪽으로 좋다니까 넘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컨테이너도 바꾸고 원래 있던 것도 바꾸고 그런 형태로 우리 개발자들이 컨테이너 네이티브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왜 바꿔야 되는지 설명하고 어떤 API를 호출해야 되는 건지 알려주고 컨테이너를 직접 만들어서 개발하는 CI/CD나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연동해서 파이프라인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죠. 이 5가지가 레드햇이 비즈니스 측면으로 어떻게 데브옵스를 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은 비즈니스 마켓으로서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테크놀로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게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왜 클라우드를 그렇게 열광하냐?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무나 쉽다는 거죠. 너무나 쉽게 클릭만으로 서버 만들고 너무나 쉽게 파스 웹서버 클릭하고 이미지 클릭하면 웹서버가 둥 떠요. 그죠? 물론 모디피케이션은 쉽지 않지만 그런 형태로 된다는 거죠. 우리 업무도 그렇게 만들다는 거죠. 우리 업무도 클릭 롤백, 클릭 스타트, 롤백. 쉽게 민첩하게. 이번 주에는 주중에는 주중용 업무를 돌리고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는 조금 더 센 걸로 조금 더 용량이 더 센 걸로 바꾸는 것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 쉽게 할 수 있죠. 민첩하다는 거죠. 그리고 코드도 바꿀 수 있고 할인 정책도 바꿀 수 있고 웹서버가 2대 있어요. 한 대는 10,000원짜리 옷을 파는 게 있고 하나는 15,000원짜리 옷을 파는 웹서버가 있어요. 그 2개를 내가 1, 2초 사이에 바꿀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할인을 내가 할 때 코드를 짜서 넣는 게 아니라 2개의 서비스 중에 하나를 띄웠다가 내리고 띄우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환경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웹서버 자체도 바꿀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에 잘 올라갈 수 있는 솔루션이냐. 그리고 아까 랩스를 통해서 만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것이냐.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앱들을 쓰려면 우리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만든 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인프라가 유동적이어야 되겠죠. 클라우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이 3가지를 지원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여야 된다. 그게 레드햇 C든 레드햇이 아니든, 그게 VMware든, 그게 구글이든, 그게 애저든 AWS든 이 기술을 만족해야지만 우리의 개발자들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들이 그 환경에서 유연하게 생태계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뭘 하려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클라우드에 애플리케이션 올리려고 하죠?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러죠? 왜 마이크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려고 그러죠? 빨리,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커스터머가 원하는 진짜 비즈니스, 진짜 요구하는 앱, 진짜 필요한 디스카운트, 적절한 시점에. 그 스트래티지잖아요. 어떤 스트래티지가 정해졌어요. 상품이 정해졌어. 야, 이번 달은 10% 할인해줘 라고 했어. 근데 우리 회사 프로그램 너무 로직이 어려워. 개별 품목을 바꿀 수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밤새야죠. 개발자 밤새야 되고, 야, 이거 하면 20% 확장
서비스가 20% 확장, 사용자가 20% 이상 확장될 거야. 어떻게 해요? 다른 업무 다 내려야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 왜? 급하면 AWS 거 땡겨 써야지. 급하면 애저 거 땡겨 써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애플리케이션이 AWS도 올라가야 되고,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 애저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 오픈스택에도 돼야 되고, 우리 회사 VM에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회사 오픈시프트에도 돼야 되고, 아니 그냥 피지컬 서버에도 올라가야 되고.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 형태가 컨테이너처럼 둥둥둥. 컨테이너는 배에 실을 때도 그대로 포개죠. 차에 실을 때도 이대로 포개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인 거죠. 어디에 올려놔도 그 안에 들어있는 구동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일로라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클라우드에만 돌아가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특정 네이티브고, 그 환경이 관리를 할 수 없고 어려운 거라면 어떻게 했어요?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가 그 안에서만 돈다는 거죠. 사일로된. 사일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사일로가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한계를 넘지 않으면. 사일로의 원래 원칙은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안정적인 독립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우리의 비즈니스 환경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포함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쪽에 있던 게 오른쪽에 있던 사일로가 두 번째 있던 사일로도 넘어가게 하고 세 번째 사일로도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 오픈 하이브리드 매니지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렇게 되면 제일 복잡한 건 뭐냐면, 다양한 리소스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제일 문제 생기는 게 뭐냐면 실수를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운영팀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사람을 빼면 돼요. 업무에 사람을 빼면 돼요. 사람을 빼면. 이게 자동화를 하시면 돼요. 컨베이어 벨트가 쓰고 나서 일정한 시점에 드라이버를 넣는 로봇이 붙으면 그 드라이버 로봇은 세 바퀴만 돌리고 돌리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팔이 조금 아프면 돌리다가 힘들면 잠깐 멈춰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 어떻게 되죠? 걔는 장애잖아요. 검수할 때 걸리겠지. 예. 그래서 오토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건 공정에서 사람을 뺀다는 거지 그 자리를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공정에서 가능하면 업무를 자동화해서, 그러니까 자동화하기 전에는 안정적인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개발자는 개발하기 편하고, 운영자는 자동화된 배포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리더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인프라가 와 있고 해서 컨테이너가 되게 좋다. 컨테이너가 좋다. 컨테이너가 좋은 이유는 레드햇 컨테이너는, 레드햇 오픈시프트 컨테이너는 레드햇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레드햇은 CC 인증 등이나 안정적인 OS로 인정을 받은 상태에 있는 컨테이너로 안정적인 리눅스 환경에서 잘 구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정적이다는 거고요. 그 다음 얘기는, 자 그러면 컨테이너가 있는데 왜 쿠버네티스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도커 얘기를 했거든요. 도커, 컨테이너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쿠버네티스 얘기를 하죠? 쿠버네티스 얘기를 왜 할까요? 쿠버네티스 좋아서? 구글이 쓴다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아. 서버를 10대만 운영해서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유사하게 컨테이너 만들려면 컨테이너가 계속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저게 너무나 사라지기도 하고 필요할 때 만들기도 하고 필요할 때 없어지기도 하고 해서, 그것을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툴로서 쿠버네티스를 쓰는 게 유리해서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쓰는 거고, 일부 네트워크 기능을 쿠버네티스가 갖고 있어요. 유용한 도커가 필요한 기능들을.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는 굉장히 컨테이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요한 컨테이너 회사들이 쿠버네티스를 쓰고 있어요. 네. 컨테이너도 다 잘 아시죠? 컨테이너. 다음 장은 컨테이너인데요. We're in a software-driven innovation economy. Are you delivering new applications and services at the speed of a growing business? Because that's crucial. But delays happen, and it feels like IT silos limit innovation before your app even makes it to market. So how do you stay a step ahead of your competitors and expedite that next big idea to market?
With OpenShift, Red Hat's PaaS environment, you can streamline application development and delivery, easily manage applications across their lifecycle and across any of your environments, harness the power of a web-scale microservices architecture, and best of all, eliminate silos while keeping operational costs down. OpenShift speaks your language. Create, modify, and rapidly deploy apps on demand in the programming languages you want, and automate the entire process. Create a secure, enterprise-grade environment to run apps with efficient and standards-based containers orchestrated at scale, and with all the tools you need to manage them. OpenShift is based on powerful open source technology that includes a broad ecosystem of packaged software components, all of which are backed and certified by both Red Hat and our ISV partners. And because OpenShift uses open source innovation like Atomic, Kubernetes, Docker, and Red Hat Enterprise Linux, we can integrate with your existing tools and infrastructure, all while ensuring the security, compliance, and reliability that business demands. More speed, more efficiency, more innovation. OpenShift by Red Hat. 네, 오픈시프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게 오픈시프트는 지금처럼 이런 컴포넌트도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컨테이너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핵심은 도커지만 그 도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에 아울러서 다양한 이미지 서비스, DNS 서비스, 엘포 서비스, 그다음에 실제로 라우팅 서비스 그 위에 레드햇이 검증한 컨테이너 완전 무결한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제공한다는 거죠. 구매하시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하고 구매하시는 걸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핵심 도구로서 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연 컨테이너를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되지? 정말 그거 쓸 수 있는 거 맞아? 뭘 쓸 수 있는 거지? 야, 그거 몇 개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래 봐야 레드햇이 제공하는 몇 개의 서비스밖에 안 되는 거잖아. 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컨테이너로 이런 다양한 업무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쁜 것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컨테이너를 지원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일단은 레드햇이 만든 건 다 되고 레드햇이 검증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쓰시는 거는 일단 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 업무로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을 태울 건가는 누가? 그건 레드햇이 할 수 없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고요. 우리 개발자가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만들 수 있는 거죠. 변경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써봐야 돼요. 그게 꼭 레드햇이 아니어도 클라우드 써보셔야 돼요. 만들어 보셔야 되고. 네. 레드햇이 이렇게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네.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다고 쭉 설명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한국이 있는데 한국은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릴게요. 맥커리 뱅커고요. 맥커리 뱅커는 되게 중요한 저희의 사이트 중에 하나고요. 요 뒤에 슬라이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거 보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맥커리 뱅커는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은 이베이나 아마존이나 우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우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더 이상 오프라인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디지털이 붙어 있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에 우리가 빨리 쫓아가야 된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플레이 스토어에서 혹은 애플은 뭔가요? 앱스토어? 앱스토어에 있는 그들의 앱이랑 우리의 앱이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이랑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완성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년 이상 존속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아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면 회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하고. 합병? 예. 합병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예.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사인데요. 항공사에 대한 얘기고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요거는 이제 라우팅에 대한 얘기인데, 라우팅을 계산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컨테이너를 부트한 다음에 계산해주고 빠지는 거예요. 예. 자,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보시죠. We're living in a world of constant change. Change is the new normal, and the future will belong to the fast. Macquarie Bank is a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working in the Australian market. Our mission is just to be able to deliver retail, business banking and wealth products to every single customer in Australia. Our business challenges were really that we're a digital first organisation. We didn't want to compete just against our regular banks. We wanted to compete against the last app that you used, Uber or Amazon or eBay. That meant we had to think differently. We had to use software and technologies and ways of working that weren't part of our regular DNA. Red Hat OpenShift allows us to go faster to market. We have microservices, we have standard governance and deployment procedures and processes that enables us to reduce the friction in moving our solutions from development, test to production. We are also using Red Hat Cluster Storage Solution, Red Hat Cloud Forms, Red Hat JBoss middleware, and Red Hat Ansible. Today, we have the ability of moving our solutions and microservices on Red Hat OpenShift in a couple of seconds. That's the efficiency gains that we have had with implementing these platforms. The impact is going to be massive on business banking, wealth management and the personal banking areas, thanks to Red Hat technologies. 맥콰이어 뱅크는 아까 그 핵심으로 얘기했던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직접 번역해가지고 오역이 좀 있고요. 첫 번째 디지털 디파트먼트라고 그랬어요. 맥콰이어 뱅크 전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맥콰이어 뱅크 중에 그 자산 관리 부분이나 개인 퍼스널 뱅킹 쪽에 백엔드만 지금 오픈시프트로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이베이나 우버나 아마존 같은 애플리케이션 앱, 우리의 모바일 앱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IT 인프라가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앱 애플리케이션 백엔드의 서비스를 얼마나 빨리 바꿀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냐는 거예요. 개발자들이 그 환경을 개발에서부터 테스트계, 그 다음에 실제 프로덕션까지 넘어가는 거를 한 번에 보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쪼개는 거를 우리 개발자들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개발자들한테 선택지를 더 주는 거예요. 자기 PC에서 개발하던 환경에서 우리 개발 서버로 옮겨와서 개발하고 금정하고 다시 금정계 서버로 옮겨서 금정하던 거를 하고 나서 다 잘 끝나면 다시 프로덕션을 옮겨서 또 테스트하잖아요. 마지막 스타트업 이상 없는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우리가 그렇게 딜레이하는 동안에 아마존, 우버, 롯데카드 등은 빨리빨리 간다는 거죠. 우리보다 빨리. 야, UI 프로세스가 이상해 하고 얘기하면 개발자가 그 코드만 바꿔서 바로 디플로이 하면 그 서비스는 바로 올라온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우리 직원들을 도와줘야 우리가 살아남습니다. 이상입니다.